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린 개인의 비명소리에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세종대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 자경루, 사군 육진 개척 등 조선의 문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백성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그 화려한 태평성대의 이면에는 평생토록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숨죽여 울어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군의 아내이자 동시에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딸,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정비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군 세종의 위협 뒤에 가려진 그녀의 처절했던 침묵과 인내의 시간을 실록의 기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소원왕후는 조선 최고의 여인, 국모의 자리에 오릅니다. 남편은 왕이고 친정아버지 시몬은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부귀영화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비극은 시아버지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처남들과 사돈마저 가차없이 도륙했던 피해 군주였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의 눈에 아들 세종의 장인인 시몬의 세력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의정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던 날 도성 사람들 모두가 그를 배웅하며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태종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자가 내 아들보다 더 큰 권력을 쥐려 하는가. 시몬이 국경을 넘어 귀국하자마자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죄목은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강상인의 옥사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이었죠.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의금부로 끌려가 참혹한 고문을 당합니다. 태종실록 18년 12월의 기록을 보면 태종의 서슬 펄업 명령이 나옵니다. 시몬은 반역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법에 의하여 처단하라. 결국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어머니와 친정 식구들은 관노비, 즉 천민으로 전락하여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명문가였던 청송심씨 집안은 왕의 사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고 어머니는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딸인 왕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법도대로라면 역적의 딸은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정 대신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죄인의 딸이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패출시켜야 합니다. 소원왕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시아버지 태종에게 스스로 폐위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려 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며느리의 집안을 도륙낸 장본인 태종 이방원이 그녀의 폐위를 막아선 것입니다. 태종실록 18년 12월 7일 태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형벌이 어찌 처자식에게까지 미치겠는가. 왕비는 평소에 덕이 있고 왕을 잘 보필했으니 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자비롭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치적 형벌이자 계산이었습니다. 태종은 세종의 왕권을 흔들지 않기 위해 며느리는 살려두되 그녀의 손발인 친정은 잘라버린 것입니다. 왕비 자리는 지켜주마. 하지만 너는 평생 죄인의 딸이라는 멍에를 쓰고 죽은 듯이 내 아들을 보필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소원왕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입니다. 남편인 세종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궁궐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는 숨막히는 감옥. 그것이 소원왕후가 감내해야 했던 왕비의 자리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남편을 원망하며 시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록이 전하는 그녀의 태도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세종실록에 묘사된 소원왕후의 성품을 보면 성품이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투기하지 않고 후궁들을 너그럽게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원망 대신 완벽한 직무 수행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내명부를 잡음없이 통솔했습니다. 세종이 수많은 후궁을 들여도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가장 놀라운 증거는 그녀가 낳은 자녀의 수입니다. 그녀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문종, 세조, 안평대군 등 조선 역사를 뒤흔든 인물들이 모두 그녀의 배에서 나왔습니다. 조선 왕비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기록입니다. 집안을 멸문시킨 시아버지와 그것을 묵인한 남편. 그 사이에서 그녀는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조선 왕실의 대를 잇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아 왕통을 생산하고 왕실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가문이 몰락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세종 역시 그런 아내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거스르고 장인을 구하진 못했지만 평생 아내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밤새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궁궐 내부의 모든 골치 아픈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묵묵히 버텨준 소원왕후의 강철 같은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446년 소원왕후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죽자 세종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수라를 들지 않으니 신하들이 청하여도 듣지 않았다. 세종은 그녀를 위해 직접 곡을 짓고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합니다.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게 했던 남편으로서의 뒤늦은 참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조차 끝내 해주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적의 집안이라는 오명을 벗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즉위 8년에 장모와 처제들을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긴 했지만 아버지 태종이 내린 판결을 감히 뒤집지 못했습니다. 소원왕후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역적 시몬의 딸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억울함이 풀린 건 그녀가 죽고 남편 세종마저 죽은 뒤였습니다. 1451년 그녀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역사는 바로잡힙니다. 문종실록은 기록합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외할아버지 시몬의 관직을 영의정으로 복구하고 안효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딸은 평생을 침묵으로 견뎠고 남편은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의 아들이 왕이 되어 해낸 것입니다. 소원왕후가 그토록 바랐던 가문의 명예 회복은 그녀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야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성취 뒤에는 한 여인의 소리 없는 비명과 뼈를 깎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원왕후가 친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종을 원망했다면 혹은 내명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궁중 암투가 벌어졌다면 세종은 연구에 몰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미래의 희망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왕비라는 화려한 적의 속에 인간 심씨의 피눈물을 감추고 묵묵히 역사의 걸음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여인. 그녀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시대를 견뎌내기 위한 가장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승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문을 멸한 원수의 집안에서 조선 최고의 국모가 된 그녀의 삶, 그것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승리였을까요?